자, 최근 서울에서는 밤 9시 이후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소식이다 보니까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 뉴스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제 생각을 다루어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방역을 핑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국가가 강제로 국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문을 닫으라 마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방역 핑계 대는 거 그래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를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밤 8시 밤 8시 59분까지는 그러면 사람이 모여도 괜찮다가 9시가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위험해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기준이 뭡니까? 왜 8시 59분 9시인가요? 7시 59분은 안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기준은 뭐죠? 그리고 왜 어떤 직종은 되고 어떤 직종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이 업장을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 되고 그 기준치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무조건 저녁 6시에서 7시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솔직히 회사 퇴근하면 저녁 7시 이상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는 저녁에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이런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로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월세 같은 것도 사업하는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고 자영업자 개개인들이 감수를 하는 거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서 지금 국민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죠? 밤 8시 59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도 되고 9시 이후부터는 갑자기 위험해지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입니까? 저는 정부가 이런 짓을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통제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왜 다들 공권력에 그냥 별말 없이 순응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불평, 불만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기준치도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 밤 9시 이후로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는 편의점에 요즘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CU 같은 경우에는 덮밥 등의 식사류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또 통조림, 장류, 양념류 같은 것도 20% 이상 소비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야간에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론들이 관측을 내다 놓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직장을 퇴근하고 저녁에 나온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대형마트들이 밤 9시 이후로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뭐 편의점으로 당연히 사람이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통제하고 영업 금지를 때리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죠? 밤 9시 이후에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동네 마트나 편의점은 된단 말입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대량의 장을 봐오든 아니면 집 근처 편의점에 편안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가서 간단한 것을 몇 개 사오든, 대형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그건 집집마다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소비 스타일에 따라서, 가정 개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이동수단, 환경, 거주지역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필요하고 이득인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집 근처 편의점만 한번 갔다 오면은 충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걸 국가가 일일이 반강제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국가가 왜 이런 걸 나서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국민 개개인에게 강요를 하고 소비 스타일을 강요를 하냐라는 거예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 가지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영업 금지를 때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실, 미용실 등등 기타 일반 관리 시설들 모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오는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일단 규제를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그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엄청납니다. 영화관도 규제하고 PC방도 규제하고 오락실도 규제하고 독서실도 규제하고 스터디 카페도 안 돼, 놀이공원도 안 돼, 이발소와 미용실도 안 돼, 마트도 안 돼, 백화점 등등 생활 전반에 이르러가지고 광범위한 관리시설에다가 모두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으라고 정부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업장을 돌리고 일을 하겠다라는데도 나라가 나서가지고 생계를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국 입국 금지 좀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보건 전문가들 말을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국민 개개인에게 본인들 방역 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자영업자들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예요. 지금 일반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자영업도 빚이 많고 기업 대출조차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38조 이상 빚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전년 대비 15.4% 이상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보고 야간에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뛰어내리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국가가 정말로 나서서 강제를 해야 되는 일입니까? 시청자분들은 정말로 이거를 동의를 하세요? 저는 이거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전 국민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라고 해버리든지 이게 뭡니까? 자영업장마다 수많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반드시 야간에, 밤에 손님이 집중되는 업종들, 야간에 손님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술집이나 밥집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노리고 물건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 법인데 그냥 이걸 정부가 강제로 냅다 몇 시 이후로는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강제를 내버린다라면 그 사람들의 생계는 어떡합니까?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났다는데 그거 이자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라도 할 겁니까? 따박따박 나가는 종업원들의 임금은요. 건물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은 도대체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건물주들 적폐라고 월세 못 올리게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고 또 인위적으로 처벌할 겁니까? 제 말은 규제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제 만능론으로는 절대로 시장 경제와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물론 엄중한 비상시국인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에게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신상 공개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방역이라는 것의 실체가 기절초풍할 만한 일들입니다. 개인 인권 침해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 침묵을 하고 있고 부당한 공권력에 그냥 순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범위에까지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통제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몇 달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소위 마스크를 강제로 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저 역시 저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영미 유럽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질병을 핑계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특히 반정부 여론이 모이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드는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핑계로 방역을 핑계로 이게 핑계와 명분은 방역 활동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거를 핑계와 무기로 실제로는 무궁무진하게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특정한 방향의 목소리와 집단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저런 사태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사태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아무리 국가와 정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선에서 끝맺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장을 하는 것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권장을 하는 것과 아예 국가가 법과 처벌로 강제를 하는 것은 성질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서야 저렇게 유난을 떨어대던 그 지구 반대편의 이상한 사람들이 진실로 걱정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겨우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마스크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도 이번에도 공권력에 그냥 순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앞으로 이거를 핑계로 방역을 핑계로 더 심한 통제를 하고 불이익을 줘도 그냥 감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사실 상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영업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당한 숫자의 국민들은 솔직히 언론이나 전교조, 좌성향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SNS 분위기 바람잡이가 없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판단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SNS에서 바람잡이질이 없으면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국민들의 자체적인 판단 능력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누가 어떤 생각을 주입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정책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부동산 정책처럼 지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반정부 의식을 가지기는커녕 지가 지금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불평불만조차 가지지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적나라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불편을 초래했더라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물론 국민들 스스로의 판단력에 의해서 난리가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과거 지난 10여 년 동안도 그랬듯이 SNS에서 바람잡아주는 수많은 중국 자본들 그리고 댓글 알바, 시민단체, 언론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라면 난리를 쳤겠죠.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입받은 생각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는 솔직히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한 통제를 하더라도 국민들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만 할 뿐이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순응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자주시민의식, 시민정신, 진짜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도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